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김포시의회가 가까스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합의하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동안 4개월 넘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민생조례 심사는 물론 추경 심의도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컸습니다. 다행히 급한 불은 껐지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불참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상화될지 짚어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박우식 김포투데이 대표와 최국일 중부데일리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김포시의회가 이제 추경안 심의를 진행을 했는데 원구성을 두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언제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인 상황이었는데 이번 추경 심사 어떻게 좀 여야가 합의를 한 건가요? 네, 사실 지금 4개월째 이제 파행을 이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김포시 의회의 지금까지 어떤 여러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시의회 민주당이나 국힘 쪽 의원님들도 사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추경 관련해서도 이번 추경까지도 만약 이제 파행으로 마무리 지었을 때에는 정말 이제 시의회 무용론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작용했으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 추경이 이제 어쨌든 여야 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좀 특징적인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뭐 이런 사례가 좀 전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임위 이제 원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추경 심의를 할 때 상임위를 거쳐서 이제 뭐 예결위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이런 이제 절차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 원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본회의에서 바로 이제 추경 심의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일날 여러 이제 민주당 쪽 의원님들하고 이제 홍보 담당관 쪽하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과 문제라든가 뭐 태도 문제, 이제 또 의장의 진행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추경 심의에 또 참석을 안 하는 불참하는 이런 또 사태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어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어쨌든 이게 추경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그런 갈등 내용은 저희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자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추경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김종혁 의장이 안건 처리 이전에 뭐 이제 5분 발언 같은 그런 의원 발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먼저 안건을 처리하는 거에 동의를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압박감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동일하게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시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당연히 있죠. 이번에 추경안하고 동의안 한 28건 정도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지난 8월에 집행부 김포시가 시의회로 넘겼는데 지금 11월이죠. 네. 4개월을 묵히고서는 이제 올라온 겁니다. 장애인, 노인, 뭐 복지급여, 또 공사비 등등 이런 문화관광, 도로교통, 복지 이런 예산들인데요. 더 늦거나 무산되면 여야가 뭐 요걸 더 바가지로 먹게 되니까 뭐 처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기자님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가 됐는데 뭐 규모라던가 어떤 안건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일반 회계 기준으로 예산 규모가 한 970억 정도 되고요. 네. 이제 특별 회계는 한 350억 정도. 이제 합쳐서 이제 1,320억 정도 예산 규모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좀 특징적인 사업들이 이제 좀 몇 가지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김포 시민들이 또 가장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차례 또 뭐 연기가 되면서 많이 이제 불안감도 이제 있었는데 이제 모담 도서관 건축비 관련해서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이제 40억이 이제 반영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 이번에 반영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준공 시점이 늦춰지냐 마냐 이런 것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모담 도서관 시설비가 예산에 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천 3배수지 관련해서 정수지 신설 사업이 예산이 한 83억 원 정도 이번에 좀 반영이 됐어요. 이제 고천 지역 같은 경우는 고천 배수지가 그쪽 일대가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이 이제 많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고천 배수지로서 이제 용량들이 이제 넘쳐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촌 3배수지의 신설들이 이제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이제 어떤 사업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점을 좀 맞이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장애인 급여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예산안들이 좀 많이 반영돼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취약계층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뭐 취약계층 관련해서 어떤 예산들이 있었나요? 뭐 대표적인 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이제 노인계층,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인계층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인분들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이제 노인 장기 요양 재가 급여 17억 원이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시설 급여가 한 7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 관련해서도 뭐 1억 한 8천 정도 예산이 장애인 연금 지급 단가가 이제 변경되면서 예산이 이제 증액되고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예산이 한 1억 8천 정도 반영이 됐었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이번 추경이 만약에 이제 불발이 됐었을 때는 직접적인 취약계층들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이것과 또 민생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또 예산들은 이제 뭐 버스 중공영제 관련한 지원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제설 장비라든가 이런 거 이제 구매하는 비용들 이런 것도 이제 이번 추경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떤 민생과 연결되는 또 취약계층과 연결되는 그런 또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추경안도 물론 있었지만 여러 조례안도 있었거든요. 다른 안건도 있었고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본 안건 있으신가요? 한 두 건 정도가 눈에 띄었고요. 하나는 이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 또 하나는 이제 한강 어촌 체험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두 건 모두 보류가 되었던 안건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다룬 건데요. 자원회수센터 소각장은 다시 보류가 됐고, 그다음에 그 어촌 체험장 부지 매입건은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자원회수센터는 뭐 쉽게 말하면 소각장을 말합니다. 여당은 이제 광역화로 이미 결정이 났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고, 야당은 단독으로 할지 광역으로 할지 아직 결정난 게 아니다. 또 이제 수도권 매립지, 열병합 발전소, 또 이번에 소각장까지 중복 영향을 받는 그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피해가 너무 크다. 의견을 좀 더 들어야 한다. 이래서 보류를 시켰고, 제가 특히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매입 안건이 부결된 김포 한강 어촌 체험장인데요. 네. 이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에 있습니다. 이제 한강의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입지에 있고, 이게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국비 12억 원 등 총 15억 원이 들어갔고요. 이 건물을 이제 2016년 12월 준공을 했는데 당초 목적은 뭐 한강에서 나오는 그 수산물을 판매해서 어민들의 수익을 창출한다 뭐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활용해서. 근데 이제 막상 짓고 났는데 이게 그냥 식당으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 건물은 김포시가 소유를 하고 이 부지 땅은 어촌계원들이 보유를 한 상태입니다. 토지 매입비, 운영비 부담 문제를 놓고 어촌계에서 조금 회원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 법인을 탈퇴하고 또 법인이 해산하고 이러면서 한 8년째 방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김포시가 내년에 12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그 땅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어촌계원들은 이걸 팔아야 뭐 돈을 회수할 수 있겠고 땅값도 좀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이제 김포시는 이걸 다시 사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겠다. 어쨌든 김포시의 자산이니까 자산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근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원들의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한 거죠. 이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각종 체험장 형태로 이런 걸 짓는데 일단 예산부터 바꿔보자 이렇게 눈먼 돈 이런 좀 의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인 경우가 많은데 건물만 지어놓고 막상 활용을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예산 낭비의 좀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사실 방금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광역 소각장 조성 동의안 같은 경우 사실 이 소각장 이슈는 뭐 여러 지역에서 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좀 시급한 사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류가 됐는데 뭐 배경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 뭐 일단 최 대표님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소각장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그 2026년까지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의 직매립이 이제 금지가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김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어떤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들이 이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강력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김포시와 다른 강력지자체 지금 여기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와 같이 이제 강력 소각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력 소각장으로 추진됐을 때 국비에서 이제 한 50%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강력 소각장 건설에서 고양시와 김포시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 소각장을 이제 건립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를 예산적인 측면들을 고려하고 어쨌든 수도권 매립지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직매립을 할 수 없는 어떤 시기적인 문제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김포시도 어쨌든 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어떤 이런 지혜들이 지금 좀 필요한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이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 이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이탈하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란인데 현재의 그 김포시의 여야의 관계를 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뭐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 유메 의원이 예산 관련 이제 질의를 하면서 홍보 담당 간의 과거 그 막말 논란, 또 홍보 담당관이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그 2건의 진정, 또 1건의 고소건이 있습니다. 이 관련 발언을 하다가 고소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정혁 의장이 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삼가달라, 갈 길이 멀다, 문제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제지를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혁 의장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상임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14명 의원이 다 모여가지고 시급한 안건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또 비상체제에서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상체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꼭 이걸 이 본회의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추경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질의나 이런 발언을 해야 되겠냐. 안건 심사부터 하자. 나중에 충분히 5분 자유 발언 이런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메 의원은 또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다. 회기 때마다 그것과 관련된 사안을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입장을 보였어요. 이렇게 맞서다가 이제 유 의원이 의장님 진행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니까 이제 김 의장이 유메 의원하고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그런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회가 된 뒤에 다시 또 속개가 됐는데 또 김계선 의원이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 담당관이 답변이 질문이 뭔지 모르겠다라든가 또는 뭐 질문했으니까 답변하겠다 또는 너무 간절히 원하시니까 답변 드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김 의원이 퇴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좀 소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그날 또 그 다음 날까지 항의 표시로 추경 심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콧을 한 거죠. 여당 위주로 국민의힘만 참여해서 맥 빠진 심사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이 집행부 직원과 시의원 간의 이런 갈등하는 모양새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지금 어쨌든 그 추경 관련해서의 여러 이제 상황들을 보면 저 전직 김포에서 시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사실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상황에 대한 배경은 우리 최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집행부 공무원이든 지금 김포의 어떤 여야든 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간에 지금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신뢰가 금이 가다 보니까 어떤 좋은 의도와 취지를 가지고 하는 얘기라도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꼭 같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다 보니까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포시의회에 우리 14명의 시의원분들도 반드시 명심을 좀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4개월 동안 이 원구성 관련해서 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김포 시의원들이 정말 결자해진 마음으로서 빨리 이제 원구성을 마무리 좀 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의정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안 심사를 두고 지역에서는 이 뭐 반쪽짜리 심사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포시 집행부가 8월에 제출한 이 추경안이 이 뒤늦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뭐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이런 좀 보기 힘든 광경이 연출됐는데 이번 추경안 심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안타깝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원구성이 돼서 이 소관 부서에 해당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추경에 대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정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혈세를 우리 시의회에서 제대로 쓰이는지를 감시하고 하는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 생략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쨌든 추경 심의에 이제 불참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추경 심의에 참여를 안 한 것은 저는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추경 심의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여러 발단들에 대해서는 또 물밑에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든 아니면 이제 중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모색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유튜브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준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냐?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자님께서는 이번 추경 심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짤막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박 대표님하고 동일한 시각이고요. 이 추경 사업들의 내용이나 예산 적절성은 뭐 둘째로 치고 1,000억 가까운 일반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수선하고 당연히 그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추경은 이제 본 예산을 짤 때 예상하지 못한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넣는 건데, 이게 8월에 할 거를 지금 4개월 연말까지 4개월 동안의 사업 기간을 상정해서 짠 계획들인데 이걸 지금 11월에 해준다? 한 달을 남기고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김포시 의회 또 김포시의원들의 생각 자체가 매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겉으로는 시급하다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렇게 속은 만만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무책임하고, 이분들이 근데 책임을 질 거냐? 이 시의원들이 결코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김포시의 후반기가 사실 시작하고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이제 5개월째 접어드는데 아직도 이제 원구성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인데 앞으로 좀 원구성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짤막하게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국에서 의장 선출이나 뭐 원구성을 못한 곳이 양주하고 김포시 아마 경기도에서 한 2곳 정도가 있을 거예요. 진짜 김포시의회는 그 금메달을 따고 싶어 하는 건지 꼴찌 금메달을 따고 싶어 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이 과거가 말해주는데 이게 원구성이 쉬웠다면은 상임위 구성이 쉬웠다면 벌써 됐겠죠. 근데 4개월 동안 지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근데 이제는 결자 해지를 좀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은 제일 욕을 먹는 거는 여당이에요, 결국. 또 시정을 동반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는 의장을 전반기에 의해서 후반기도 했으니 그러면은 상임위원장을 그냥 야당이 주는 것도 상관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재욱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걸 보니까 뭐 충분히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야당의 상임위원장 한석을 더 주더라도 문제는 없을 거다. 이제는 좀 여당이 결자해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네, 여당이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양보하더라도 우선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럴 상황입니다. 예.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원구성 언제 정도 될지, 이번 원구성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굉장히 좀 불길한 불안한 예측이기도 한데, 이렇게 그냥 가도 뭐 서로 간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사는 상황까지도 가지 않았나는 좀 그런 좀 의심이 드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저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시의원님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벌써 이제 한 2년 6개월이 훌쩍 지났잖아요.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시민들에게 다시 이제 평가받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시민들에게 이 지금의 어떤 시의회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은 그 답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하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포시의회가 이제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고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